네,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또 이제 북으로 갔어요. 경허선사가 북으로 이동한 경허는 박학다식한 천하의 문장가 경허가 유관을 두른 유생이 된 것을 하늘을 처당을 열고 장차 나라의 주역이 될 아이들을 가리키는 데 뜻을 두었기 때문으로 경허가 택한 훈몽은 문맹을 퇴치하는 무기로서 경허의 성품과도 딱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경허는 글자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나오죠. 나라를 사랑하는 애고심도 길러줬고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기막힌 재능 기분대에 딱 떨어지는 그 훈몽 하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경허선사가 어떤 그 생계도 유지할 수 없었지만 거기에 딱 맞는 그 서당을 십시일반으로 열어줘서 경허선사가 그걸 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허의 예리한 예지역은 우선 미망의 중생들이 일본 놈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까막눈으로서는 무명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무지한 민초들이 고관들의 가렴주구에 시달려도 반항하면 할 수 없다는 비참한 현실을 꿰뚫어 보았고, 일본 놈들한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하더라? 까막눈에서 변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선승경허는 중생들에게 불법을 가르치기보다는 가르칠 수가 없었겠죠. 없고, 그래도 몇 명은 가르쳤어요. 우선 까막눈에서 중생들을 해방시키는 일이 더 시급하고 절실한 일이라고 판단하였고, 그래서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 되찾는 일을 어린 학동들을 교육함으로써 거기서 희망의 싹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훈몽을 자청하고 박진사로 둔갑해서 세상에 자신을 파묻히고 맙니다. 이처럼 경허의 나라 사랑은 교육을 통해 중생들을 교화하고 제도시켰고, 한편 뜻을 갖지 않은 우국충정의 고매한 선비들과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며 술과 시를 벗삼아서 세상 시름을 잊고 거기서 말년을 보내게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죠. 만약에 일본 놈들만 우리나라에서 없고 한일합방이 안 됐으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었었는데 끝내 돌아오지 못했어요. 이것은 경허와 깨달음을 실천해 옮긴 이류중행 화강동리 입전수수의 세율로 진정한 보살의 모습으로 보여. 이거는 경허선사가 삼수갑산의 삶을 우리가 최고로 승화시킬 때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류중행 화강동리 입전수. 그런데 좀 슬픈 이류중행, 슬픈 입전수수, 슬픈 화강동진이 되고 말았어요. 경허선사의 그거는 경허선사가 진정으로 원해서 간 거는 아니고, 또 거기에 삶이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놈들 때문에 쫓겨가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경허선사의 삶을 가장 최상의 상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의 편협한 시각은 경허의 북행을 사회적 지도자로서 자신의 직분을 버리고 몰래 갔더라 비신을 해서 무너져가는 조국의 현실에 대항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한 채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도피를 감행한 선택이었다고 말하는 무리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경허의 진면목을 외면한 채 경허의 외형적 행적만을 쫓아가는 오리를 범하고 있다는 앞에서 말했죠. 그래서 경허선사는 선구자로서 앞서서 나서지 못하고 뒤서서 경허의 우국은 장생들의 아픔을 가슴으로 끌어안고자 경허는 이루 속에 뛰어들어 온몸으로 중생과 함께한 사회적 환원이었다. 삼수갑산의 삶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하나 지워야 되겠네. 2개야 또. 또 뭘 빼먹었을까? 하나 2개 나오면 어떡하나 겁나는데 이거 지우면 돼. 비록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힘든 사정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극히 동포를 사랑하는 애국심으로 창명학교를 개교했던 박형관에게 학교 문을 닫는 이 순간에도 그대는 원대한 뜻을 지녔음을 굳게 칭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도의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또다시 떠나가야 하는 박형관을 위로하고 있고, 또 이 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허가 남쪽을 떠나 북행을 한 이후에도 그가 남긴 몇 편의 시를 통해 우리는 경허선사의 지극한 벌을 알 수 있어
지독한 나라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경허선사야말로 아주 지극한 애국자예요. 애국자니까 그거를 택해서 전봉준을 택해가지고 인생을 짝바구리를 냈지요. 그 당시 지도자의 입장에선 경허대선사가 그 이상에 걸맞는 사회 참여를 포기하고 돌연히 아까 했죠. 이건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했고, 그래서 경허선사의 북행은 하강동진이었다고 말했고, 저항의지를 발휘한 철저한 자기 선택이었다고 아까 말했는데, 경허는 자신의 모든 명성과 영예를 한순간에 미련 없이 버렸어요. 버려야죠. 신승이 하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한반도 제복단 유베이 땅으로 들어갔죠. 이것도 아까 한 건데. 네? 이거 지워줄래요? 이거 지워. 2개 나오네. 이거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그리하여 선승경허는 중생들에게 불법을 이거 아깝다. 이거 지워라. 같아. 까막눈. 그 다음에 경허도승의 삼수갑산에는 또한 뜻을 같이 하는 우곡충전의 고매한 선비들과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며 술과 시를 벗삼아 세상시를 맺으며 말년을 보내게 됐지요. 이것은 경허가 깨달음을 실천에 옮긴 이류중행 화왕동의 입전술수의 세월로 진정한 모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것이 전봉준이든 아니든 어쨌든 경허의 숙명은 삼수갑산이 기다리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슬픈 시가 남아 있어요. 사실 슬픈 시는 안 하면 좋은데. 위원화 이택용 2번째 시니까 또 첫 번째 시도 있었나 봐. 첫 번째 시는 안 해. 이원에 사는 이택용에게 화답한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는 이원하는 위원 사는 그런 얘기예요. 유원군이죠. 유원군이. 장구 경련 세외성이요. 따마 유세 계무명이라 기회 장량 사구몽이고 장구 경련 세외성. 이거 하나 갖다 주세요. 둥글레. 몇 잔을 마시는지. 지팡이 장자죠. 집신 구자. 지팡이와 집신으로 세월을 보냈어요. 경년 세월을 보냈는데 세외 변방에서 변방 밖에 변방성 그러니까 이 변방세가 어디예요? 강계읍성이죠. 그 밖에서 읍성에서 지내기가 내가 몇 해던가 이런 얘기야. 이 지팡이하고 집신으로는 무슨 의죠? 경허선사의 행장은 지팡이 하나와 남학신 한 컬레 즉 집신 한 컬레인데 지팡이나 아니나 그냥 후줄부리한 뭐랬죠 저게? 연수목 연수목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남아 유세의 괴무명이라 남자로서 떠도는데 세상을 떠도는데 부끄럽다. 남자로서 세상을 떠도는데 부끄러운 게 뭐더라? 이름이 없음이 부끄럽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경허선사는 송경허라는 이름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 없다는 얘기는 또 당신이 숨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세상에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 남아의 한 세상에서 그게 부끄러움이더라 라고 하는데 슬프죠. 참으로 슬픈 이야기예요. 땡큐가 베리하고 같이. 그러니까 참 슬프다는 얘기를 이렇게 쓸 수 있군요. 남자가 세상에 이름이 없이 떠도는 거 이것이 가장 부끄러운 일이로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 뭐래요? 기회 창량 사구몽이요. 기회 몇 번이나 이런 얘기야. 몇 기.
몇 번째에 창량을 꿈꿨어요. 이 창량이라는 건 뭐랬죠? 도교의 이상향, 그죠? 창량을 꿈꿨어요. 그런데 모래사자, 모래의 갈매기의 꿈. 뭐래요? 갈매기 구자죠. 모래의 갈매기가 나는 그러한 물결이 출렁출렁거리고 창량바다에서 그 모래 위에 갈매기가 나르는 그런 꿈을 내가 몇 번이나 꾸었냐 이 말이야. 즉 경허선사가 도교의 이상향으로 내가 날아가고 싶은 그런 꿈을 몇 번이나 꾸었는데 그건 고사하고 지금 이름이 없이 변방에서 지팡이하고 집신 하나 가지고 떠돌아. 아이고 찌들찌들 슬퍼서. 에이. 우시 심산 두성이요 성세 상마 개우르고 유인 상타호 보경이니 풍진 적적 신무사로다 유체 등반 유주영이니 뜻인가? 유주영이라구나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이 시자잖아요. 또 이 심산에 이 심산은 어디일까요? 깊은 산속 구중궁궐의 깊은 산속에서 두우성, 이 두라는 게 뭐예요? 투견새를 두라고도 하잖아요. 우리가 소쩍새 투견새의 소리를 또 이 심산에서 깊은 산에서 투견새 소리를 우리가 얼마나 또 들었던가 이 말이에요. 아까는 몇 번이나 사구 모래 위에 있는 갈매기의 꿈을 내가 창량해 모래 위에 갈매기의 꿈을 몇 번이나 꾸었고 또 이것의 깊은 산속에서는 투견새의 소리를 내가 몇 번이나 들었던 거. 그래 놓고 봐요. 이곳이 성세상마 개우로요. 성세는 뭐예요? 성인의 세상이더라. 그래도 여기 와서 보니까 창량을 꿈꿀 수가 있고 또 뭐 투견새 소리를 듣는 이곳을 보니까 여기는 성인의 세상에 뽕나무 상자죠. 뽕나무와 삼마 저거 뽕나무와 삼밭에 있는 그것들이 성인의 세상이라 모두 함께 우로에 있더라 말이야. 우로라는 것은 비가 촉촉히 내리고 이슬이 있고 이거 비와 이슬의 세상이라 이거 평화로워요. 여기는 성인의 세상이더라 이런 얘기요. 성현이 나타나갖고 여기를 다스리고 있으니 뽕과 삼밭에 비와 이슬이 아주 평화롭게 있더라. 모처럼 경허선사가 삼수갑산으로 떠나면서 누구죠? 이택룡을 만나가지고 조금 평화를 찾아요. 근데 위원회 이택룡네 집은 왜 갔다 그랬죠? 네, 거기 위원군에 그 여산송시에 집성촌이 있는데 거기서 송의증이를 만나려고다 거의 1년 횟수로 2년 동안 못 만나요. 그래서 그 신세를 이제 그 위원에 있는 이 이택룡이를 뭐 어떻게 만났는지 이택룡이네 집에서 신세를 지죠. 그래 놓고 뭐래요. 유인 상타 호봉령이니 유인 그윽할 사람. 그래서 그윽한 사람이 뭘까요? 그윽하다는 건 지혜 있고 심지가 깊고 이런 사람을 상탑 책상상 걸상탑이니까 상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평상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면은 그 유생들이 방 안에서 쓰는 이 있잖아 안석 그거. 그래서 지혜 있는 유인이 상탑에서 평상이네. 평상에 주로 앉아서 이렇게 그 유생들이 같이 이렇게 술 마시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상탑이 많이 있었어요. 집집마다. 그래서 유인 상탑에 호복령 서로 만나가지고 영접을 하면서 환영을 하니까 아주 반갑게 맞이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누구를? 경허선사를. 누가? 이택룡이가 그냥 아주 반갑게 그 맞이하고 있더라 영접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처럼 이택룡이랑 서로 화답시를 주고받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풍진적적 신무사요. 이거 경허선사가 삼수갑산으로 넘어온 이래로 거의 평화로운 이 시가 되겠어요. 그래서 풍진이 잦았어. 이 풍진은 바깥 세상에서 불어오는 속진에서 불어오는 그 피비린내라는 그거 말하는 거죠. 일본 놈들의 그것이 적적하더라 이 말이에요. 풍진적적
풍진이 고요하게 적적하고 신, 내 몸도 또한 무사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게 내 몸이 죽을까봐 내 몸이 무사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살아서 다행이요. 내 신상에도 아무 일이 없어서 이것도 유체네. 또 말했잖아요. 경허선사가 고기를 막행막식하고 먹었다는 거에 대한 지금 이야기예요. 그 증거를 지금 들이대기 위해서 아까도 벽동군 창명학교 가가지고 유체로 산나물 소체로 술자리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유체 등반 유주영이라거나 채소가 있고 등반해갖고 쟁반에다가 가득 담아왔단 말이에요. 쟁반에 이렇게 소복하게 유체를 담아와가 있고, 또 유주영, 술이 영자는 무슨 이제 찰영자잖아요. 술이 술잔에 찰랑찰랑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다뻐. 기분이 좋다니까. 무슨 경허선사가 무슨 고기에 걸신 들린 줄 아냐 이놈들아? 그게 아니고 나물이 소반에 가득가득 오르고 술이 찰랑찰랑하니까 기분이 좋아 나빠. 좋더라 이 말이야 이놈들아. 무슨 경허선사가 고기 좋아해가지고 한장에서 무슨 남쪽에서 그렇게 했다고? 고기로 막행막식을 했다고? 경허선사는 막행막식하지 않았어요.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눈에 비친 것뿐이지 경허선사가 뭐 얻으려고 막행막식하면서 그거를 먹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남쪽에서는 이런 거를 시를 내지 못했는데 오히려 북쪽에 가셔가지고 좀 이 주변이 정리가 되면서 경허선사가 이런 시들을 써내고 있어요. 위원의 이택룡에게 두 편의 화답시를 남긴 것으로 봐서 경허와는 절친한 사이로 보르지만 그렇게 절친한 건 아니고 지나가다 또 이택룡하고 좀 이따 헤어져요. 그래서 이제 송의징이를 만난 다음에 헤어져서 경허선사의 마지막 종착지는 위원이 아니고 여기에서 다시 장진군을 지난 다음에 장진강을 건너가지고 삼수갑산 쪽에서 강계의 장뚜르부를 넘어가면서 이제 경허선사가 안착을 하는 곳이 나오죠. 그래서 경허는 이곳 위원에서 상당 기간 이곳에서 머물고로 짐작이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다른 지나가는 도시치고는 4개월 거의 가까이 머물러요 여기서. 왜냐면 송의진이를 못 만나가지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경허 삶의 흔적을 기록한 부분은 북쪽에서는 전혀 없어요. 시밖에 없어요. 위원에서 이택룡에게 화답함, 이 지팡이 집신으로 변방성에서 지내기가 몇 해론가. 남아의 한 세상 이름 없음이 부끄럼이라고 하는 이 경허의 심사는 몇 번이나 푸른 물결 모래 위에서 갈매기 꿈을 꾸었고 깊은 산 두견새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는 얘기를 보면 횟수가 좀 여기서 시간을 많이 지체했다라는 내용인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1904년 겨울서부터 1905년 봄까지 초봄까지 한 서너 달 거기서 머물게 돼요. 다른 데는 그냥 막 지나치죠. 그냥 막 지나쳐서 하루 자고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서는 몇 달을 지나치고 나니까 경허선사가 굉장히 힘들어해요. 송의징이를 못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하면 좋냐 하다가 송의진을 만나갖고 내가 얼마 동안 침울하게 지냈는 줄 아느냐 막 이 말 저 말 하다가 기분이 풀어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택룡에게 감사의 시 하나를 더 써주고 그리고 떠나게 되죠. 에이. 위원의 이택룡에게 화답시가 두 편 있어요. 그러니까 한 편은 처음 만났을 때 하고 헤어질 때 또 한 편이 있어요. 두 편의 화답시를 남긴 것으로 봐 경허와는 절친하지는 않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곳은 성현의 세상으로 뽕과 산밭의 피와 이슬에 같이 이슬에 평화 같고 지혜 있는 사람이 이택룡이 다시 평상에서 반갑게 영적이 두 번 만나니까 한 번 했다가 다시 나가가지고 송의진이를 만나고 다시 들어오는데 엄청나게 반갑게 맞이하고 계세요. 이택룡이 고마운 분이죠. 아주 유학자로서 품격 있는 그런 걸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풍진이 차고 또 그 송의진이를 만나니까 신상에 별일이 없고 또
나물이 소반 위에 오르고 술잔이 찰랑찰랑하고 경허선사는 모든 시름을 한꺼번에 잊고 싶다 이런 얘기죠. 떠돌이도 승경하여가 위원에서 이택룡에게 대답하는 화답시가 처음부터 자신의 심기를 드러내고 있죠. 경허가 남쪽으로 와가지고 남자가 이름 없다는 부끄러움을 여기서 처음으로 말하잖아요. 그만큼 이택룡이가 경허선사에게 많은 안심을 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불쌍하지만 경허선사는 내가 가지고 온 게 지팡이와 집신뿐이다 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고, 변방성에서 지내기 몇 해런가, 이것도 몇 해도 아니라니까 1904년 1905년 횟수로만 2년인데 하루하루 매일같이 지나가지를 못하고 여기서 머문 것 때문에 경허선사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허는 처음 북행할 때 이고 유원을 지나 강계를 경우에서 마지막 갑산으로 들어간 것으로 그 위치가 추적이 되죠. 그런데 경허는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남아의 한 세상 이름 없음으로 사는 것이 부끄러움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경허선사는 자신의 이름을 고심 끝에 지었어요. 언제? 뭐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누구한테? 김탁을 장두로 벌여서 만나요. 여기서 한 2-3달 지나면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어르신 죄송하지만 조남이 어떻게 되시옵니까? 라고 물으니까 느닷없이 튀어나온 말이 박난주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박씨는 밀양박씨 어머니, 난주는 난초란자, 주자는 전주에서 있죠. 고울주, 두루주라고도 하죠. 그래서 전주가 내 고향이다라고 해서 저는 생뚱맞은 박난주가 아니에요. 몇 번이나 푸른 물결위에서 갈매기 꿈을 꾸었으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허선사는 위원에서 세월을 보낸 거를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해요. 왜냐? 여기서 잡히면 큰일인데 빨리 가야 되는데 누구를 못 만나가지고 자기 친척인 송의징이를 못 만났어요. 연락이 안 돼가지고 약속이 어긋나서. 그래서 어디서 만나요? 위원 시장에서 만나요. 시장판에서. 그래서 한전동 장두불에서 이마을 유지 김탁을 만나기 전까지 이곳에서 몇 년의 적지 않은 시간을 위원에서 보낸 것으로 보여지는 새로운 사실이더라 이런 얘기야. 여기도 이곳인데 익소를 안 고치고 그냥 갑니다. 귀찮아요. 여기서 경허는 자신의 이름을 묻는 김탁에게 자신의 이름을 박난주라고 처음 밝히죠. 이택룡과 있을 때는 이름 없음이 부끄럽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모처럼 경허는 술잔 앞에서 이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모르겠다. 모처럼 경허는 넘치는 술잔 앞에서 선비 이택룡과 여유로움을 즐기고 있더라 이런 얘기요. 그리고 뭐래요? 이거 다 써있네. 그래서 경허가 박씨성은 어머니 입양 박씨를 따왔고, 이름을 몇 번이나 불러봐요. 난주 끝자리는 주자로 아마도 자신의 고향 전주를 따온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자로 지은 건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 여기서도 먹는 거 또 나와? 나온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은 경허선사가 막행막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쓴 거고요. 남쪽에서는 뭐 막행막식으로 막 고기를 막 먹고 막 그냥 행동을 개판으로 했다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먹었다고 그러는데, 이 북쪽에 가시는 절대로 아무렇게나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시를 지금 2개 소개했고, 이것이 3번째예요. 이거는 지금 하청론역 오하천 단회, 하청동 오하천과 함께니까 하청동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그걸 왔어요. 그 뭐지? 박난주라는 이름으로 김탁의 집은 한전동이에요. 그리고 이 하청동은 오하천인의 집인데 오하천의 집이 부자예요. 그런데 더불어서 오하천과 함께 단회를 했다는 게, 단회라고 하는 것은 1명 이상이 모이면 2명은 전부 다 단회라고 그래요. 경허선사가. 그래서 단회. 그러니까 2명 많았다 이런 얘기야. 유연금 심리휘니 하청절이 자의미더라. 화수 사수 금유언이 뭐야? 벗이 있어가지고 유우 벗과 함께 연금이 벌였죠. 이 연금은
이 련자는 연달아 연자긴 한데 금자가 옥기금이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연금을 옥깃을 연달아 이렇게 기대고 라는 뜻도 있고, 이 금자는 마음속에 보면 회퍼라는 뜻이 더 많다고 그랬어요, 경호사한테는. 근데 여기서는 연금이라고 했으니까 옥깃을 같이 맞대고 걸어가 심리를 걸어가니까 이가 이 휘자는 뭐예요? 밝을 휘자잖아요. 빛날 휘. 아주 법과 함께 옷깃을 맞대고 심리를까지 걸어가니 그냥 아주 빛나더라 이런 말이에요. 둘의 모습이 밝은 듯이 보이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청제라 이런 말이죠. 여기는 하청제라고 하는 것은 공국방 제자잖아요. 오화천내 집이 부자야. 그리고 근데 거기가 하청제야. 그래서 오화천내 뭐더라? 오화천내 정자더라 이런 말이에요. 하청제리 좌의미요. 하청제의 속에 리자는 속리자니까 하청제 속에 좌정하고 앉으니 의지에서 앉으니까 아주 미소하게, 우리가 이게 작을 미자잖아요. 그러니까 은근이더라. 은근하게 아주 멋들어지더라 이런 말이에요. 아까는 법과 함께 옷값을 마주하니까 빛내 보이더라 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하청제 속에 정자 안에 딱 들어앉아 있으니까 은근한 모습이 나더라 이런 얘기야. 그리고 화수 사수 금유라. 꽃은 꽃이 비록 숫자잖아요. 비록 지려고 한단 말이야. 꽃이 막 이거는 감사할 사자잖아요. 근데 꽃이 비록 지려고 하니까 이 숫자는 무엇이에요? 이 숫자는 나무 숫자죠. 꽃이 비록 지려고 사수하려고 하니까 새들이 오히려 먼저 말을 지적이더라 이 말이에요. 꽃이 지려고 까딱까딱 하는데 꽃이 먼저 지는 게 아니라 새들이 먼저 지적이고 있더라.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꽃이 이제 지려고 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 봄이 지나고 봄이 한창 무르익어 갖고 여름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새들이 날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주지를 오히려 더 시끄럽게 지적이더라 이런 말이에요. 꽃이 질려는 것보다 새들 지적임 소리가 훨씬 더 오히려 더 지적이더라 이런 얘기죠. 이게 봄이 가려고 하는 것에 마지막 극치를 지금 나타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그 봄의 풍광을 아주 잘 멋지게 지금 드러내고 있죠. 석곡분의 수욕비요. 돌이죠. 돌이 혹시 간혹 분주하게 떨어져. 이게 뭐냐면은 꽃이 지려고 하니까 오히려 새가 먼저 울어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돌자갈에 돌이 간혹 벼랑에서 구르려고 하니까 오히려 먼저 뭐더라? 물이 먼저 막 튀려고 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까마귀 달자 배 떨어진다처럼 뭐뭐 하려고 하니까 뭐뭐 하려고 하고 뭐뭐 하려고 하니까 뭐뭐 하려고 한다는 이 시에 그 운을 맞추면서 하고 있어요. 꽃이 지려고 하니까 새가 먼저 지적이고, 돌이 벼랑에서 굴러떨어지려고 하니까 아주 굴러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물이 먼저 튀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상황을. 멋있죠? 무지 멋있는 상황을 경화선사가 이렇게 앞서서 이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거를 앞서서 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뒤에 내가 지금 선축 심준 종자득이요, 내가 아주 이 선은 착할 선이 아니에요. 좋은이란 뜻이에요. 좋은 이 축은 뭐죠? 축은 족자. 아주 내가 좋은 족자를 만났는데 이 족자가 나오면 그 속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글과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글과 그림이 그냥 멋진 족자 앞에서 이런 얘기요. 심층 아주 깊이 심취돼서 술동이 준자죠. 그래서 좋은 글을 보면서 족자를 감상하면서 아주 깊은 아주 준주 술을 마시니까 뭐를 따라요? 뭐가 따르더라? 스스로 만족함이 따르더라 이 말이야. 스스로 얻었다 이 말이야. 내가 좋은 글과 술의 멋을 스스로 내가 얻었다고 할지라도 언제? 지금 막 누구랑? 오하천이랑 좋은 술을 앞에 두고 또 족자 좋은 글을 앞에 두고 멋있는 깊은 심준이니까 농익은 아주 그냥 농익은 맛있는 그런 술을 지금 먹으려고 해서 내가 스스로 이것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미 늦었더라. 뭐가 먼저? 이런 마음을 생각내자마자
장심 쇠발내상이로다 이런 말이야. 장차 앞으로 내가 이렇게 좋은 글과 수를 얻었는데 앞으로 장차의 내 마음이 이렇게 건장하다. 아주 장수처럼 단단하게 새로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거는 마음뿐이고 뭐와 쇠발. 쇠는 뭐야? 늙었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발은 늙었어. 저기가 백발이더라 이런 말이야. 내가 마음뿐이고 지금은 현재 백발이라서 이내 이 내자는 어조사 내자죠. 어찌하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상위 서로가 위배됐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내가 이제 좋은 술도 얻고 또 좋은 그림도 앞에 대하고 있어서 내가 이거를 스스로 만족함을 내 스스로 이제는 드디어 편안함을 얻었구나라고 하다 보니까 바로 뭐가 왔어요. 내 마음이 그거는 마음뿐이고 이미 쇠발 그래서 늙어가지고 서로가 위배되고 말았구나. 때는 늦었더라 이런 얘기죠. 좋은 글과 아주 심준 좋은 글과 심준을 얻었다 한들 내가 지금 무슨 소리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에요. 꽃이 지려야 하니까 뭐가 새가 먼저 오르되고 돌이 굴르려고 하니까 물이 먼저 튀어버리고 내가 지금 좋은 소리 얻었다고 하려고 그러니까 백발이 먼저 왔더라 이런 얘기야. 지금 그것을 이렇게 대꾸를 해가지고 이거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굳센 마음이라 하지만 마음뿐이고 내가 이미 백발로 돼버렸어서 서로가 위배된 것을 어떠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시역허 암경사요. 성현시절 아까 성현시절 위택령이 나왔었죠. 내가 성현시절에도 역시 허락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를 허락할까? 이런 좋은 시절에는 백발이 되었어도 내가 뭐를 허락할 것이다. 암경사인 말이요. 바위의 암에 밭갈경자죠. 밭을 가는 선비가 된들 뭘 어떻게 했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런 성현 시절이니까 내가 밭을 가라면은 조촐한 선비라 하더라도 내가 역시 허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역허 암경사 이 바위 암자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자갈길 어디죠? 밭을 갈잖아요. 그것을 하는 것도 내가 그렇다고도 괜찮다 이런 얘기야. 내가 차라리 성현 시절에 이 밭가는 조촐한 선비를 택할지에 언청 이게 계속 대꾸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 뒤에 뭐라고 하나요? 내가 차라리 밭가는 선비가 낫지 하이도문 대작비라 이런 말이야. 어찌 하자요. 어찌 이는 뭐예요? 부러워할 이잖아요. 이거는 사실 이가 아니고 사실은 선이라고 써야 돼요. 부러워할 선. 저번에도 한번 나왔어. 경원사 이 부러워할 선 되게 좋아하는 그 글자 중에 하나죠. 하선 도문이에요. 하선 부러워할 선. 어찌 부러워하겠는가? 도문에서 이 도문은 뭐예요? 도살장의 문 앞에서. 도살장의 문 앞에 누가 끌려오지요? 살찐? 소. 어찌해서 내가 도살장에 끌려오는 대작비 살찐 푸주간 앞에서 내가 살찐 것을 살쪄서 작은 입맛을 척척 다지면서 저작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입맛을 다시며 내가 거기서 살이 부득부득 찌게 하는 것을 좋아하겠는가 이런 얘기죠. 나는 이러한 인생으로는 살고 싶지 않다. 그냥 내가 성현 시절이 됐으니 내가 조촐하게 밭가는 선비로 살지 푸주간 앞이라고 해서 입맛을 다시면서 내가 그것을 배가 터지게 먹는 그러한 인간은 되고 싶지 않다 해갖고 경호선사가 계속 이거를 반복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푸주간 앞에서 입맛을 다니는 살찐 그런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빗대서 지금 하고 있죠. 하청동에 있는 하청제는 서재로 모임을 갖고 그 속에 있는 선비들의 모습이 은근히 품위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를 보면은 내가 보기에는 선비들이 아니고 그냥 오화천이랑 둘이 단애를 갖고 있는 거야. 왜냐면은 이 단애라는 말이 지금 이 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화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문방가에 새들어 사는데 그 문가망도 공짜로 주고 또 서당도 공짜로 주고 고마워. 그래서 이 오화천하고 시가 7개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단애라는 말, 다른 사람한테는 단애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안 썼는데 이 오화천 단애만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인집 온이라 확실히 둘이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재는 모임을 갖고 품위가 있는데
꽃이 지려고 하니까 새들이 먼저 지저귀고 돌이 나르려고 하니까 물이 먼저 하고 자연이 서로 다투어 피고 지는 어우러진 모습들을 한껏 멋스럽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도 그래요. 내가 선비들의 좋은 걸과 시와 어그러진 술의 멋을 내가 스스로 얻었다고 해도 내가 그것은 마음뿐이고 벌써 이미 백발이라 글렀으니까 이것은 서로 어긋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밭가는 선비로 사는 게 좋지 푸직한 앞에서 입맛을 쩍쩍 다지는 돼지가 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지금 경화설사가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하고 있고 이거 하나 에이 또 하나 이거 지워야 되겠다. 그거랑 이거랑 바꿀까? 그러면 내가 바로 지울 수 있지 않냐? 아닌가? 에라 모르겠다. 나도 힘들어서 그렇게 해서 요게 또 시가 또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객막식에 대한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개가 등장하고 있구만. 여기서 끊겠습니다. 그냥 끊어. 괜찮아. 시가 또 계속 이어지는구만.